11월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진강금 옥중투쟁 1327일째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11월 14일은 구국의 영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3번째 맞는 탄신제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구미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과 또 그분이 했던 여러가지 국가를 위한 구국의 활동을 기리는 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가치 중에 핵심적인 것은 개혁이고 혁신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간섭에 대한 혁신, 또 편견에 대한 개혁, 국가에 대한 혁명, 이러한 훌륭한 가치를 가지시고 대한민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어주신 분이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리고 그분의 업적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구국의 일념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한마디 한마디에 녹아 있습니다.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하면 된다는 그러한 용기와 국민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애국심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쟁을 보면서도 자유의 가치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말씀하셨던 자유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속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지켰던, 또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던 그분의 업적을 기려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전 행사를 보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가치와 철학을 저분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가. 1327일째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인신감금 상태인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생가에서 그렇게 탄신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지켜야 될 가치, 이것이 또한 자유우파 국민이 지켜야 될 가치고 2020년 살아있는 우리들의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대단히 옳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발 박근혜 대통령 3년 지났는데 묻고 가자는 얘기도 해요. 그분이 감옥에 계신 지금 그분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 공화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탄핵은 무효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정권입니다. 그것이 엄연한 진실이고 그것이 밝혀져야 될
불의의 역사인데 그것을 듣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될 가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강병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반공을 국시로 한다. 지금만큼 이념의 사상의 혼란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버림을 받고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이 말살당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도 억압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파쇼 정권과 싸우는 정당입니다.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안에 대통령 후보가 유승민, 오세훈, 원유도, 원희룡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탄핵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을 내세워서 문재인 파쇼 정권을 몰아낼 수 있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붙이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더더욱 극으로 몰고 무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렇게 역사의 배신자들한테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자들한테 그렇게 권력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그 정도의 체제 파괴자들,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 정권한테 갖다 붙인 상납해버린 자들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정신들 차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아우르고 탄핵의 진실과 역사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목숨 던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그 총대를 메고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은 만들어내고 또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자격이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탄핵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탄핵을 주동했던, 탄핵에 앞장섰던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탄핵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좌파 정권하고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좌파 독재 정권 집권의 부역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제1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비참한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점점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억 이상 대출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든지 부동산을 구매하면은 대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을 공갈 협박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 실정들이 보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가적 정책 실패가 있습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는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문재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은 자기들 세상이다,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는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착각하지만은
국민의 민심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삶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린 정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청년 미래 세대들이 집 사기를 포기하는 정권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국민의 삶과 자유를 침탈해버리는 정권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헌법적 가치인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좌파 독재 폭주 열차를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2020년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그 길에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미 집회에서 많은 동지들께서,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와 주셨습니다. 오전의 집회와 우리 공화당의 집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집회를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동지들과 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북도당, 구미시 당협, 중앙당 지원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내년 재보궐선거가 같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여러가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당헌에 더불어민주당의 기책사의로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당헌을 변칙적으로 이른바 당원투표, 국민투표 이런 형식을 들여가지고 고쳐서 실제로 의사 등록수가 미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가지고 후보를 낸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산 지역에서 또 다른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른바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으로 가는 게 왔고, 가덕도 신공항은 폐기된 것이 이미 2016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토부가 그걸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도 문제 때문에 산을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 질의를 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이미 2016년에 충분히 검토됐는데 이번에 이런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김해 신공항을 뒤엎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년 그 재보궐선거에서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파탄 상태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김해 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김해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부산 주민들의 표심을 얻겠다, 그 논리입니다. 이건 정말 철질한 정말 캐캐묵은 그 논리를 아직도 꺼내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 공항을 통해서 또 지역 간 분열을 부추기고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당선시켜 보려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데,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엄정하게 심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오늘 8시 통화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주
리얼미터 YTN 의뢰를 했는데 지지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씨 잘한다는 지지율은 44.3%,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고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51%대로. 근데 갈수록 문재인 정권 실정과 국민 여론은 약화되는데 여론 조사를 보면 이렇게 별 변동이 없는 걸 보면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32.8%, 국민의힘 27.3% 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당이 전혀 이 정권의 여러 가지 게이트라든지 실정에 대해서 지지율로 이렇게 연결을 못하는 무능한 야당이라는 게 계속 지금 몇 주째 거의 2달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야당이 없는 그 국회 참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없어요. 제도권 내. 그 사람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우리 국민들도 국회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인지 야당은 있는 것인지 지금 많이 이렇게 통탄해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전 해양수산부 피살당한 이모 씨 공무원 전 부인이 지난 9일 채널A 인터뷰에서 하도 이제 정부에서 말만 하고 추가 조사가 없고 그러니까 뭐 여론에서 잠잠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월북한 뿔도 아니고 그 평소에도 대화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정부에서 그걸 많이 숨기는 것 같다고 좀 많이 잘 좀 조사를 해가지고 사과와 책임 있는 그런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처벌받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 피격 나흘 전인 9월 18일에 이모 씨가 그 남편이 딸과 화상통화도 하고 입항하면 집에 오겠다 하고 이런 사실도 공개되고 실종되기 2시간 전에는 아들과 진로 이야기도 하고 또 전 부인과는 아들 공부 등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대화를 했는데 국민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 이후에 북한과 수색쇼나 버리고 면죄부나 주는 이런 정부에 대해서 결국 가족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이럴 데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언론에서 보도 안 한다고 또 약한 국민들 무시하고 뒷조치는 전혀 없는 정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사파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 대선 문제를 놓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안 좋게 가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건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미국의 그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스 중 야권 성향의 언론들만 이렇게 좀 뺏겨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보도도 좀 미국에서 되고 있고 또 공화당 핵심 세력들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후보가 결정되면 인수위원회도 꾸리고 예산 집행도 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죠. 언론이 앞서가서 대통령 만들고 뭐 선언하고 법적인 절차가 있고 선거인단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주가 있는데 마지막 개표 결과 보고 소송 낸 거 다 클리어 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되면은 인수위원회 꾸리는 예산도 배정하고 할 텐데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반 트럼프 언론들이 너무 앞서간다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혼돈속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을 분명히 했어요. 강경화 씨가 그래서 워싱턴 간 게 참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데 워싱턴 가가지고 별로 만나는 거 원치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점심 먹고 뭐 형식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폼페이오 장관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 모든 투표가 집계되지도 않았고 법적 절차가 좀 있는 우편 투표 문제 그리고 등록된 유권자보다 투표수가 많이 나온 문제 그리고 사망자가 왜 투표에 등장하는지 여러 가지 지금 제수된 것들이 해결이 된 다음에 합법적인
모든 표가 집계된 다음에 헌법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되고 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부나 언론들이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선거에 대해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유사전체주의 정권이라는 한 대표적인 정책이 하나가 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해가지고 부동산 경찰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여당 19명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지금 마련돼가지고 이거 상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이다. 온라인 게시판을 감시하면서 집소유주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통제가 가능할 정도의 법조항이 있고 또 개인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행위도 시장을 교란하는 담합행위로 간주해서 처벌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 주사파 정권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서 다 실패했는데 이런 무슨 전체주의 법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뭐 수요만 옥죄는 정책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사유재산 경제를 집행하는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지금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21년도 예산 555조 8천억 원 지금 국회에 내놨는데 이게 현금급여 사업예산이 110조 원 8,933억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9.8%나 증가됐고 특히 국민 취업 지원제도와 관련된 현금성 지급 예산 그러니까 나눠주는 예산이죠. 이게 지금 2,802억에서 8,367억으로 3배 이상 이렇게 뭐 4배 가까이 건너뛰고 자 이게 중복 지급되는 사례, 부정 사례 이 국민의힘 이런 걸 좀 잘 감시하고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주는 돈이 꽁돈이라는 인식이 말이죠. 소민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돈이 너무 엄격하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이런 과연 예산 심의가 되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부 부채가 지방 정부라든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뭐 선진국보다 훨씬 윗드는데 그거 빼고도 지금 800조 2천억이라고 그러는데 네, 좀 정신 차려서 내년 예산 국회에서 야당이 제대로 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우리 당에서 문재인 씨라고 하니까 문재인 씨가 그 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 당선자라고 아직은 뭐 미국은 선언을 안 했으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인가 이거 좀 참여해야지 앞으로 한미동맹 마찰 요인이 적어드는데 먼저 일단 정부에서 사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에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플러스 호주, 뉴질랜드 워낙 시장이 크니까 우리도 하지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 그거 다시 앞으로 살아나면은 거기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맹국가의 그런 마찰 요인을 줄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인하는 순서도 좀 맨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뭘 급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또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친중 정권의 면모를 그냥 드러내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시장을 지키는 거는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기업들이 활동 지원하고 합니다만 정부에서 나서서 안미경중론 이야기하고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동맹국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조금 신중하게 참여는 하되 동맹국의 기본을 상하지 않고 최대한 그 동맹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바탕에서 안보도 굳건히 지키고 신뢰도 챙기는 이런 외교를 해야 되겠다. 경제 영토 전략을 확대하는 전략에 우리가 좀 신중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나판만 보고
형과는 적고 말이죠. 나중에 보면 외교 파탄으로 이루어진 이런 실책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화 씨는 워싱턴 가가지고 정말 제가 봐도 지금 때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그쪽 인사들 바이든 저 후보가 대통령이 확정돼서 라인업이 된 것도 아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에 트럼프 기존 행정부 측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 뭐 북한하고 그동안에 탑다운 방식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북 외교에 성과가 있다고 이런 거 홍보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할 때도 아니고 아직 지금 미국의 선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한 갈등 속에 있는 구조 속에서 거기 가서 실익이 없다.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사파 정권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감시하면서 비판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그 첫 순간 때부터 문재인 권력 찬탈 세력, 그 세력에 대해서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치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라는 분들 이제서야 민주주의로 포장한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유사 민주주의 실질적 독재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씀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 지금 저희가 살아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둔감하게 우리의 자유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권리가 짓밟힘에도 재산권이 침탈당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라가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둔감하게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생각도 못한 채 왜 우리에겐 자유와 권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덕분에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이고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둔감하고 무기력하게 이 권리와 자유가 침탈당하는 독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제를 구미에서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공화당이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공화당이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우리 공화당이 승리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함께 했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야, 문재인 정권 더불어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에 보이는 너가 국민의힘이 될 수도 없고 국민의 눈에 보이는 너가 보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이 과도하게 세금을 착취해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내가 불이익은 참았는데 내 불이익은 못 참겠어요. 내 불이익을 지켜줄, 보호해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과 싸워줄 그런 야당, 그런 것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언론에서 우리 공화당은 파묻어버리고 있고 눈에 보이는 국민의힘은 저 지경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갈 곳 몰라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우리 공화당이 언론에 노출되는 방안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국민을 향한 워딩을 할 때, 국민을 향한 발언을 할 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감을 그리고 거부감이 아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발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가는 자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14일은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 103주년이었습니다. 그 구미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여하신 동지분들, 또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각 지역에서 서명대를 펼쳐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또는 어떤 고의적인 사보타주들은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펼치면 요새 뭐 이제 월성 1호기 감사원 경제성 조작 관련 문제들이 뉴스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추미애 관련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조국이 있었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항상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는 한번 확 할 때 와라라 했다가 또다시 또 타픽이 바뀌면은 또 그거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의 우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 이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먹잇감을 주면 그 먹잇감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우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탄핵 무효를 한물 간 스토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처음 탄핵되실 때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을 메우고 버스가 지방에서 영주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 또 버스가 4대 5대씩 올라가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얘기를 하면 혹시나 철진한 사람들이 될까, 아니면 극우 세력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면서 모두들 이야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반공민주주의 이념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나 반공이 오래된 느낌이 든다, 또는 상대편에게 틀딱의 느낌이 든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강력한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을 실천했던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이 두 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전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원전 문제를 안전성 문제로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없었고,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여기가 순식간에 셧다운이 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인적인 물론 실수이긴 하지만 그 휴먼 에러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급하게 원전을 중단을 시켜야겠고, 문재인 씨가 얘기를 해서 중단을 시켜야겠는데, 안정성 문제로 가면은 공전을 할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게 경제성을 한 2천억짜리 이익이 난다는 거를 300억 아래로 내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됐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완벽한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폐기물 처리도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미국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이제 재처리 과정을 허락을 해준다면은 지금 폐기물의 기본적으로 한 10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컨테이너 통에 그냥 집어넣고 폐기물을 집어넣고 밀봉을 하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거는 지진이 일어나던 태풍이 불던 쓰나미가 오던 혹시나 사고가 나도 그냥 통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이 쓰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에너지라는 게 현 시점의 원자력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지금도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핵융합발전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발전은 결국 사고가 나도 삼중수소밖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굉장히 작은 에너지로 큰 폭발력을 내면서 강한 그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본 기사로는 한 6분 정도를 터빈을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까지만 돌아가게 되면은 그게 상용화의 가장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저 에너지로 원자력을 깔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집들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활용을 하면서 기저 에너지의 그러니까 국가 기관 파이프라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에너지를 발전을 할 수 없는 에너지들이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20% 30%의 국가 기관 에너지를 가게 되면은 이 에너지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화석 에너지들, 그러니까 LPG라든지 석탄 에너지를 발전하는 것들, 심지어는 원자력 에너지의 균질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무조건 태양광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네들 그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료들을 가지고 각자 장사하기에 바쁜데 그래도 에너지는 큰 덩어리, 큰 에너지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이게 국가가 관리하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대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입니다. 중랑구 을팀이 상봉동 코스트코앞 면목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서초구 을팀이 양재역에서, 송파구 을팀이 잠실 세내역 2번 출구, 송파역 4번 출구, 석촌호수 서호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진구팀이 구의역 4번 출구, 서대문구팀이 연신내역 5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6일 동안 부산시당팀이 동래역, 교대 한양프라자, 서면국민은행, 남포동 롯데리아, 하단 여성병원, 수영 팔도시장, 해운대 장산 대청공원, 부전시장 농협, 초읍 어린이대공원, 일광역 앞 대로변 인도, 북구 백양대로 1200 다이소, 서면 롯데백화점, 대연역 3번 출구, 부산진역 부산일보사, 백양대로 1200 다이소, 동래역 부산 서구 당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시당팀이 3일 동안 반월당 적십자병원, 칠곡 동아아울렛, 불로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달성군팀이 화원시장, 성주 전통시장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팀이 신매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이틀 동안 강화시장 서구 검단 내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전은 대전시당팀이 대전역에서, 울산은 울산시당팀이 태화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남양주시팀이 진접 연평리 기업은행 앞, 광명시팀이 설산역 2001 아울렛, 김포시팀이 구례역 광장, 시흥시팀이 산미시장, 수원시팀이 지동시장, 성남시팀이 남한산성 유원지 입구, 구리시팀이 이틀 동안 돌다리 내거리, 양평군팀이 양평역, 안양의왕팀이 이틀 동안 2001 아울렛 의왕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중원구팀이 은행시장 약국가 민도,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도당팀이 산당 산성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경북도당팀과 광주시팀이 합동으로 문경 세제공원에서 서명을, 경북도당팀과 광주시팀이 점촌 신흥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구미시 갑팀이 도양이동 필마트 앞에서, 영천시팀이 영천 공설시장 동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도당팀이 고성시장에서, 마산시팀이 이틀 동안 마산역에서, 경남도당팀이 중앙시장 장안봄집 앞, 김해시팀이 진영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주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서귀포 1호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입니다. 진추모팀이 이틀 동안 영등포역 광장 그리고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마포역에서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총 서명 인수가 8,858분, 일반 당원 1,863명, 책임 당원 351명, 총 서명 8,858명, 그리고 당원 2,214분이 새로 입당을 하셨습니다. 서명대에 봉사활동을 해주신 모든 당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45만 당원 동지 여러분 덕분에 11월 14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103주년 탄신 103주년 행사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열정을 알리고 왔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정통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부역자들이 다 나와서 위정자들, 기회주의자들 참 과같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이제 나와서 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무슨 포럼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서 우리 공화당에 있어서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정당이고 우리는 45만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뚜기 정당, 한철, 나왔다가 철새라고 그러죠. 네. 나와서 우르르 나와서 문재인 한 번 더 도와주고 싹 없어지는 이런 정당, 이런 것을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발 못 붙이게 대한민국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우리 공화당으로 정말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4년여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투쟁을 하고 이렇게 외쳐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소득이 없던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원나오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갖게끔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용기를 부여를 해준다면,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우리 공화당으로 다 모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최고 두려워하는 곳 광화문, 우리 집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화당이 그곳에 모이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겁이 나면 거기를 집회를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15 집회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 집회,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전국 곳곳에서 모이는 곳을 다 93군데에서 검문을 하고, 하다못해 차량 드라이버스로 차량 시위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마스크, 이 세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균전이냐? 우리 애국 우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99명 단위로 끌어서 지하철을 보내야 됩니다. 그 지하철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통근을 하면서 우리 애국 우파들만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45인승 버스를 타고 왔는데 거기 11명만 태워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재는 이들이 원칙이라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우리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국민이 다 알아갖고 있고요. 네, 99명이라는 거는 자기네가 우리 통제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할 것은 뭐냐? 지금까지 해왔듯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끼리의 그런 조그만 일 가지고, 사소한 일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이들 위정자들, 진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추출하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이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게 헛되지 않게 45만이 100만 되고 200만 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곳, 네, 우리 공화당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받아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 우리 자손들한테 정말 떳떳한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투쟁하고 힘써서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이 탄신 103주년을 맞아서 구미까지 한달음에 와주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한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도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분의 탄신일을 기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수혜를 받은 국민들의 도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의 만행이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생가 방문객이 코로나 등으로 끊겼다고 지자체 관리 지원을 중단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좌파들이나 여론선동 어용 언론들이나 싸그리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노태우,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생과 관리를 위해서 대구시가 쓰는 연 예산은 고작 3천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빼면 도대체 얼마를 생과 관리를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없애겠다고 하니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햇볕 김 선생의 경우에 총 1,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부어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건립했고 또 제2전시장을 짓는다고 1,00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탄신일을 기념하는 그 순간 우리가 500명 제안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에 저항 집회를 하는 그 순간 김대중의 고향 전라도 신안군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악수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신안군에는 350억 원을 앞으로 투자해서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김해 봉화마을은 국비 135억 원을 들여서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연 2억 8,1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입니다. 노태우,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생가 관리 비용 1년에 단 3천만 원입니다. 김대중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임기 내도록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일했고 지금의 북핵을 갖게 해준 자 바로 햇볕 김선생입니다. 노무현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경기 폭망, 부동산 폭등, 서민 코스프레용 밀짚모자, 피아제 시계, 구렁이 바위 이것이 전부입니다. 정작 지원을 없애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와 봉화마을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 힘들지만 정의로운 투쟁이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고치고 역적에게는 역적 대접을 해줘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영웅에게는 영웅 대접을 마땅히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고혈을 짜낸 세금이 좌파들의 우상화에 쓰여지는 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좌파 독재가 역사 지우기를 하면 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은 우리 공화당으로 인해 더 확고해질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국민교육환장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더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이며 우리 공화당이 그 주역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대중 센터와 봉화마을은 세금 도둑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탄신일 생가 밖에서는 500명 정도의 태극기 부대가 모였다라고 기사를 쓴 기레기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노총 뒷거리 정권답게 민노총에게 살인자라고 하는 대신 재고해볼 것을 예의 있게 권한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즉각적인 퇴진을 더 버티지 말고 적극 재고해볼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당협위원장 성인권이 3건이 있습니다.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의 강신옥 당협위원장 후보, 어왕시 과천시 김영희 후보, 창원시 어창구의 하호곤 후보 3분 후보에 대해서 추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당협위원회 운영위원장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대 하시는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대가 답이다.
서명대가 애당이고 애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받은 그 소식에 의하면은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고 말씀드릴 때는 정말로 건강이 대단히 안 좋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분저분들 좀 만나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생각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지도부에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임계점이 오셨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1327이라는 날짜, 그리고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과정입니다. 또 매주 월목 이렇게 병원을 가시는 것도 언론들이 왜 그렇게 병원을 일주일에 2번씩 가는가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좀 봐야 됩니다. 독자들은 사면을 뭐 신청한다 안 한다 그런 불경스러운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신변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다. 우리 공화당은 지도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모셔오고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단지 서명을 하고 무죄석방 서명을 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그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잊어버리고자 하는, 또 잊게 만들려는 그러한 언론 방송들, 정치인들의 몰염치를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국에 서명대를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기사만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서명대가 애국이고 서명대가 애당이고 서명대가 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한치도 물러섬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전국적으로 외쳐야 되고 그렇게 거기를 가야 되는데 서명대 말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탄핵 무효, 불법 탄핵, 사기 탄핵, 거짓, 불의, 그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우리 공화당이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가보니까 서명대 하니까 힘들어. 또 나를 보는 시선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명대 하지 않으면요, 벌써 박근혜 대통령 국민의 내리에서 멀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매주 서명대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서명대 하는 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인데 그 행동이 바로 서명활동입니다. 서명대 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자동차 투쟁으로 대체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국의 서명대, 제가 매주 서명대 체크를 합니다. 지난주 36개 팀에서 이번 주 4개 팀이 늘어서 40개 팀이 됐습니다. 전체 40개 팀이 67일간 서명대를 하신 겁니다. 40개 팀이 서명대를 했는데도 서명이 8,858명에 입당이 2,214명입니다. 우리가 400개 팀을 하면 어떻습니까? 400개 팀을 하면은 일주일에 10만 명 가까이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신강금 당하고 계시지만은 옥중 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의 눈치 보는 언론 방송, 우리가 서명운동, 당보 돌리기, 전단지 돌리기 이렇게 하는 당보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당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동지들에게 분발을 요구합니다. 누구 한 사람 좋은 진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저를 비롯한 지도부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언제라도 그것이 저의 운명이면 그래 가는 겁니다. 동지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명대 하셔야 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서명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주 전통시장에 첫 서명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서명이 360명이 한 겁니다. 당원이 57명의 책임당원이 10분이 하셨어요. 문경 세제공원에 첫 서명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523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95분이 당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정천 신흥시장에 첫 서명대를 했습니다. 420명이 서명을 하셨고 181분이 당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 숫자로 다 여러분들 답을 주는 겁니다. 정촌 2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2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서명을 420명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촌 시내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거기에 당보 420명이 아니라 당보 한 2000장이 뿌려졌지 않습니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로 떠들고 말로 싸워도 내가 우리 당의 애국자고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서명대 하지 않으면은 행동하지 않는 우리 당원이 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이렇게 40개 팀이 최소 한 팀당 10분이 가면은 지금 400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서명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이 청년당원만 45,000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10분의 1만 서명대 활동해 보십시오. 전국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안 간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히 도당 차원에서는 한 번도 안 간 곳에 가면은 서명대의 이 실적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라는 것을 언론 방송이 한 줄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알리는 이거만한 애국이 어디 있고 이거만한 애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지난주 40개 팀을 이끌어준 서명대 단장님과 서명대회 활동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지금 조직위원장을 포함하면은 기존적으로 서명대 180개 팀과 조직위원장 280개 가동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겁니다. 280개 가동할 수 있는, 제가 당대표로서 하소연을 드립니다. 이거 말고 우리 공화당이 행동하는 정당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당 사무처도 여기에 모든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당 사무처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이 불법 탄핵을 바로잡는 가치가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당 사무처에 앉아있을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선영대의 전력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